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쉬는 시간이 끝났는데요. 다들 자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인홍 박사님, 에르미토 준비해 주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Convenon al mio clarigo, Dionysius prelego sed clarigo. Tutte leggere mi clarigos.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언어에 대한 그 호기심이 많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아주 구제불능으로 뭔가 호기심이 많은 존재인데,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20대 때 이제 영어 배우면서 얼굴 허옇고 눈 퍼런 애들 그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우연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새끼를 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제가 쭉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을 이제 뭐라 그랬느냐면은 일체 유심조라 그랬거든요. 다 모든 것은 네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부여를 했을 때 그 의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불가에서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부처가 무엇이냐 그러면 스승의 대답이 뭐였냐면 똥막대기다 그랬어요. 기독교식 사고방식으로 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부처가 똥막대기가 될 수 있느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걸 똥막대기로 보건 부처로 보건 중요한 것은 네가 왜 그렇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부여했을 때, 그 이름을 부여했을 때 거기에 내가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내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사람 성이 있고 이제 페르소나 노모가 있고 파밀리아 노모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성이 주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이번에 이거 발표 아닌 발표하면서 오늘 이게 도대체 요즘 영감이 됐는지 어제 회장님 그거 끝나고 9시 조금 넘어가고 골아 떨어져서 잤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고 추위에 떨어서 그랬는지 골아 떨어져 갖고 열심히 잤는데 눈 떠보니까 1시 반이에요. 그래서 1시 반이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거 또 도로 자야 되는 거다 막 어거지로 자고 어쩌고 그러는데, 뒤척거리면 또 옆에 또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빠져나와서 그때 평소에 못했던 걸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아침 새벽 1시 반에 탄생한 겁니다. 이게 지금 써놓은 것이. 일어나서 졸졸졸졸 쓰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한 번도 이렇게 정리를 안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니카 샨조가 돼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카우소이드 에스티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나.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헬퍼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이제 막 태어나서 그 갤런이라는 독일 학자, 인류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은 적어도 미니멈의 우누 야론 플루에
나스킨타한 존재예요. 나스키진타. 왜 그러느냐?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다른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보면 태어나자마자 걷고 조금 있으면 한 몇 시간 지나면 아예 뛰어다니는 놈도 있고 그러잖아요. 말이나 이런 애들은. 그리고 뭐 좀 있으면 바로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야지 날아다니는 놈도 있고 그러지만 인간은 태어놓고 보면은 완전히 뻘개벗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적어도 1년간은 완전히 부모 품에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고 1년 정도 지나야지 조금 어떻게 사람 같죠. 그래서 1년 정도 조산된 일찍 태어난 존재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의지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심비오소라는 말을 썼거든요. 심비오소. 심비오소는 뭐냐면 이게 에스페란토 단어인데 심이라는 건 같다는 거고 비오라는 건 같이 살아있다 그 뜻인데 같이 사는 상태. 그래서 요걸 이제 한자로는 동서 같은 동자에다가 산다고는 써갖고 동서 관계라 그러고요. 그래서 애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얘가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모든 신기형이나 이 상태가 애한테 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말을 못해도 저도 집사람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딸을 한 반절 이상 키우다시피 했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유식에도 이게 태어난 지 얼마 만에 먹는 게 있고 좀 지나고 나면 애가 좀 소화력이 좋아지니까 알갱이가 조금 더 굵은 것도 있고 그때 알았다니까요. 언제 애 키워 봤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키워갔는데 애 울음소리가 이게 안아달라는 건지 놀아달라는 건지 뭐가 불편하다는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기저귀 바뀌어달라는 이야기인지 그 소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이제 제대로 된 엄마라 그래요. 근데 의외로 그걸 또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좌우장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어린애는 처음에는 그 신경계통이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웃기는 일이 혹시 주 선생님은 그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다. 애가 방귀 뀌고 지 방귀에 놀래갖고 울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 신체의 일부가 그 독가스를 품어냈는데도 그게 지 신체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관계도 엄마가 다른 존재인지 어쩐지를 모르거든요. 그 상태에서 엄마는 거의 본능적으로 얘한테 이제 이름 주고 이름 주면서 쭉 살아가면서 얘한테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게 뭐냐면 너와 나가 다른 존재라는 거. 근데 A 입장에서는 파뇨 이덴타스 쿤 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그라다 디스팅규라고 했는데 미카이비 개인적인 이름 주면서 제 딸 같은 경우 누리니까 누리야 그러니까 얘가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내 이름이구나. 그걸 불러줄 때 요즘 보면은 이름도 왜 이름이 거기서 나가는 음파가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해서 이름도 좋은 이름으로 해야지 큰 사람 되고 어쩌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주고 그것에 의해서 가다 보면은 이름과 조금 더 근사치로라도 좀 가까워지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독립된 존재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야기한 대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덴테소라고 그래요. 이덴테소.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 엄마와의 관계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남자하고 여자를 놓고 보면은 여성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남자는 이성 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재밌게 표현을 누가 했느냐면 그때 호주 심리학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느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한 입을 덮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화성 사람하고 금성 사람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한쪽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한쪽은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데 엄마한테 애를 맡겨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장애 요인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애를 안 낳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제 딸한테도 하는 이야기지만 결혼도 마찬가지고 애 낳는 것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기 위한 선택이니까 그거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동굴아파가 처음 그렇게 됐고 공산권이 특히 그랬고 그 다음에 서구아파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3년간의 육아휴직을 100% 예를 들어서 직장 여성이다 그러면은 100% 봉급이 보장되게끔 그 육아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 품에서 3년간 정서적으로 안정된 애가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이 다음에 문제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훨씬 더 줄어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게 사회에 득이 된다 해서 3년간 봉급이 100% 나오고 처음부터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육아 수당이 봉급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애들 한 너댓 명만 나면 부부간에 둘 다 결혼할 필요 없이 육아수당 나온 거 가지고 온 가족이 다 먹고 살아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말에 보면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는데 3살이 이 나무로 이야기를 하면은 뿌리가 착근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엔 라디키조 데 피더라고 써 있잖아요. 이 믿음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그때 엄마의 절대적인 사랑,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피덩이가 엄마를 절적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지가 피지케 데펜다 한 상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르 바세 데 푼다멘타 피도 그때 믿음이 형성된 그 상황에서 N 프로그램 위주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문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화를 사람마다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기서 제가 피부를 찾아봐갖고 여기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쿨투로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은 콜렉티바 네 헤레디타시아로예요. 이게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니고 헤레디가 되는 건 인스팅트예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팅트로 전부 다 픽사되어 있죠. 전부 픽시트.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맨날 다람쥐가 계속 도토리만 먹고 살다 보니까 요즘 좀 몸 상태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육식을 좀 해볼까?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근데 광우병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동물 뼈를 사료에다가 얘들은 소들이 전부 식물성 사료만 먹는데 거기다가 뼈 갈아서 넣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그 마블링이다 그러죠. 고기 질도 좋고 육질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결국에 나중에 그게 광우병으로 변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개들은 헤레디타 인스팅토 내지는 헤레디타 프로그라머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잡아봐도 사람 같은 경우 기껏 있다고 하는 그 본능이라는 거, 인스팅트라는 것도 1% 미만이거든요. 그럼 99%는 뭘로 채워져야 되느냐?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미국에 입양이 됐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되잖아요. 코르포는 국산이지만 머리 끝에서 발까지 다 우수나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비아냥대느라고 바나나란 이야기 하고 그러거든요. 생긴 건 노란데 속은 하얗다. 그렇게 비아냥대고 그러는데 못난 짓 하는 거니까 그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화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화의 내용이 주 내용이 뭐냐면은 문화입니다. 쿨투로. 그래서 문화를 크게 나누는데 문화와 문명으로 나누는데 문명은 소위 이야기한 대로 물질 문화를 문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스페란토도 쿨투로가 있고 시빌리자치오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오랫동안 집적이 되고 아마시기타, 콘세르비타 kiel tradizioi kai kutimae ag kai pensmaniero. Transdonita decio era diversae home groupoi. 그 홈 그룹가 뭐냐? 에트나, 민족이랄지, 렐리기아의, 저기 종교랄지, 그렇지 않 소치아에. 그래서 투타호마로, 예를 들어서 투타호마로다 그러면 링거 모로 해서 말이랄지, 그렇지 않은 풍습이랄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 쿨투로를 엄마로부터 젖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애를 안고 애와 같이 하는데도 앞에다가 매는 경우도 있고 뒤에다가 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쿨투로가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사유화 과정을 거치고 2차 사유화 2차 사유화 거치면서 2차 사유화는 어디서 있냐면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들 속에서 거기서 2차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3차 사회화는 회사에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저기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코무노모 집단에 속하게 되는 거 나라 그렇지 않은 어떤 민족 그렇지 않은 어떤 인종 뭐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그렇지 않은 홍인종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제 한참 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름 쪽에다가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 온갖 것들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름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 이덴테소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 엄마가 내지는 부모가 얘를 평생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얘는 조금씩 첫 번째는 이육이라 그래요. 에스페란토는 엄마의 가슴을 마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대마미기 그러더라고요. 대마미기. 표현이 좋더라고요. 대마미기. 간단하잖아요. 대마미기. 그걸 이제 1차 이육이라 그래요. 그리고 2차 이육이가 있는데 심리적인 이육이라 그러는데 이게 청소년기 때에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이 독립된 인격제로 독립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게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서 뭐 주제를 벗어나는 거니까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화를 통해서 이름이 독립된 존재라는 거,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거, 멤버로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름이 처음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신체적인 부분은 피지컬 컨디션을 놓고 보면은 열등한 존재거든요. 달리기를 하면은 치타하고 게임도 안 되죠. 말하고 게임도 안 되죠. 힘으로 이야기하면 코끼리 오고 게임도 안 되는 거고. 이미 힌트는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 동물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두려운 존재. 우리 주 선생님, 뭐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 사람. 이제 저기 면에서 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안 켜지노. 사람, 호랑이. 호랑이 사자? 호랑이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뱀. 예? 쥐. 쥐? 누가 쥐라 그랬어요? 진심이가요. 아, 그래요?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쥐가 제일 무서워요. 너무 그 패스트 소설 읽을 때 그 쥐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 보고 놀랬고요. 쥐가 네. 제일 무서워요. 쥐 제일 무서워. 그거는 나중에 근데 언제부터 무서워하셨어요? 쥐가 어렸을 때는 쥐를 시골에 이렇게 살았어도 잘 몰랐는데 그 점점 철들면서부터 쥐가 너무 무서운 거야. 나 쥐 소리 나면 잠을 못 자고요. 하여튼 쥐가 철들면서부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제 아주 너무 무서운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한 정도일 것 같으면은 저거 좀 이야기 좀 하셔야 돼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아유 난 쥐 심하게 그렇다면은. 난 지금도 쥐 왜냐면은 얘기하면 이렇게 가렵고 무섭고 이 소름 돋고요. 밥 먹다가도 쥐 생각하면은 밥 못 먹어요. 그 정도로 쥐가 무서워요, 저는. 뭐 그 정도는 뭐 애교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심한 부분들일 것 같으면은 그건 좀 상담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우지한 저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구상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코끼리예요. 코끼리가 한번 화나면은 저기 저 사자고 누구고 다 도망가거든요. 걔들 한 번씩 휩쓸고 가면 정글이고 뭐고 아작이 나니까. 근데 좌우지간 인간이 그런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수영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은 서로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너와 나가 의사소통을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룹 피조가 필수 상황이에요. 네프라한 거예요. 뭐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열등한 존재지만 인간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를 가진 게 아니고 인텔리겐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해서 좌사도도 할 수가 있고 콘스트루아드도 할 수가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수페르비비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긍정적인 그런 기능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렐라티베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프랑카 에피코, 부작용으로 나온 것이 뭐가 있냐?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동이 존재를 했던 거고, 협동 내지는 협업이 존재했던 거고, 부작용으로 생긴 것이 그룹화 에고이스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어느 나라든지 이 집단 이기주의가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하고 중간에 사이에 있는 짐승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갑질들 어마어마하게 해대거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뭐일 것 같아요? 인종, 흑인, 백인, 해갖고 백인들이 갑질하잖아요. 흑인들에 대해서. 옛날에 노예로 끌고 가면서 그때 했던 짓들 보면은 도대체가 흑인들을 짐승으로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식량이 부족하니까 배에다가 무슨 사과 실어 갖고 가듯이 가다가 다 빠쳐 죽이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가장 최근에 생긴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에드몽 프리바도 그걸 썼었는데,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국가라는 것은 정말 명확하게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가라는 이름 하에서 온갖 못된 일들이 다 자행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 한 나라 내에서 살인을 하면 살인자지만 외국에 나가서 수백 명 죽이면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진리의 세상에서 보면은 그건 살생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나누다 보면 가장 작은 그루포가 파밀리오. 클라노는 뭐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종가예요. 종가. 김혜김 씨, 안동김 씨, 뭐 회주 최 씨 뭐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 동문, 라르네이오. 정권이 들어서면 거기 대학교나 고등학교 그 동창들이 어지간히들 옆에서 참 많이 부추기잖아요. 제가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어느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심한 편이고 그 다음에 외국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가 있느냐면은 백인이고 카톨릭 신자고 앵글로 섹슨계고 그게 최근에 깨졌죠. 오바마가 나오면서. 그리고 선거운동할 때 거기도 동창회가 가동이 되는데 상당 부분이 그래서 백악관에 입성을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남이가에서 같은 편이면은 요놈이 전제 조건이 안 돼도 나 도와줬으니까 보훈 인사 겸 해가지고 청와대에다 집어넣고 내지는 어느 보직이다 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인사 검증이 상당히 깐깐하거든요. 그래서 좋아, 네가 나 많이 도와줬는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안 된다 해서 걔들은 우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사 구분을 좀 잘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종교입니다. 종교도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종교도 배타적이죠, 굉장히.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트노, 라소, 그 다음에 폴리티카 파르티오 뭐 이런 식으로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루파 이덴테소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도 그루파 이덴테소라는 것이 일종의 이름이거든요. 무슨 당, 무슨 학교 전부 이름이 붙여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우리 김씨 가문에, 우리 정씨 가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가문이라는 이름 하에서 자행됐던 일이 참 많이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안동 김씨가 한때 뭐 어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파에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그 가문의 이름 하에서 차마 상상도 되지 않는 폭력이 자기 구성원들에게 자행이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지장은 뭐냐면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멍석말이를 하던가 말이 좋아서 멍석말이지 그 덮어놓고 거기다가 곤장 때리잖아요. 뼈가 전부 바금바금해져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은 그 종갓집 기둥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창호지가 미세하게 숨을 쉬지만 사람은 거기를 통해서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얼굴에다가 한지를 갖다 바른다니까요. 여러 겹. 그러면 숨 막혀서 죽거든요. 그런 일도 벌어진 일고. 그리고 이제 저쪽 같은 경우에는 아랍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인도에서 가끔 참 무지막지한 일 생기잖아요. 여자가 어디 가서 강간당했다 할지 이러면 가문에 수치다고 해가지고 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 이게 전부 일종의 그루파 에고이스무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서 자행이 됩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이름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온갖 현상들은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오니카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 에도 막부 시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주들, 봉건 영주들이 했던 건데 처음에는 이제 세경이나 받는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서서히 세력이 커집니다.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봉건 영주들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는 봉건 시대를 제대로 겪어본 일이 없는데 일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이런데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성들이 산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 산에다가 지어놓는데 산을 독어로는 베르기라고 합니다. B-E-R-G, 베르크.
근데 산에다가 주로 짓다 보니까 성을 뭐라 그러냐면은 에스페란토는 카스텔로 내지는 포르트레소, 뭐 포르티카조 그러잖아요. 근데 독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부룩이라고 해요. 스트라스부르 이 부룩이라고 붙여졌잖아요. 부룩하고 베르기 같은 어근이에요. 산에다가 하다 보니까 부룩.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슈트라스부르크, 약간 부룩들, 잘츠부르크. 우리나라 사람들 짤츠북 그러는데 잘츠북이거든요. 잘츠라는 건 소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옛날에 소금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잘츠북, 소금 성이란 뜻인데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거기다 성벽을 지어놓으면은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외침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끔가다 그 피지배 계통이 들이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영주가 거기서 살기에는 성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다가 여러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러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민 중에서 머리가 깬 사람들, 클레룰로들, 예를 들어서 법을 다룬달지, 의학을 한달지, 그렇지 않은 법률 상식을 가지고 있달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데 유럽 애들은 가끔 왕 중에서 문맹인 애들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좀 수준들이 많이 낮았어요. 근데 영주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갖고 이게 자기 영토가 넓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봉토라 그러죠. 영토가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 계산이나 돈 계산을 할 때 이 세무사나 그렇지 않으면 그거 부분을 맡아줄 사람도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밖에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곁에 두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성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이야기한 대로 부르조아라는 거예요. 부르조아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부르조라 그러죠. 그래서 에트 부르조가 있고 에그 부르조가 있죠. 에트 부르조는 그런 사람들이고 에그 부르조, 큰 부르조들은 예를 들어서 코메르티스토, 엔트레프레니스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봉토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제 세금에 슬슬 세금에 이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이 조그만 할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이름을 알지 않고 이름을 또 족보에다 족보 내지는 이제 인명부에다가 세금 납부하는 데다가 올려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나카가 가까운 데 사는 거죠. 전중이죠. 전중. 혼다는 여기는 우니카가 좀 도와줬는데 혼다는 한자로 뭐죠? 본전이. 본전이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름도 붙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는 지역에 따라 그렇고 조금 뒤에 가면 그게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일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예, 아닌데 괜찮습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뒤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천방지추 마골피 그러는데 마씨는 말맞자고 골자는 뼈골자고 피자는 가죽피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민성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거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고구려 유민이랍니다. 예, 고구려 사는 영토 자체가 그때가 상당히 좀 뭐랄까 동물들 오늘날 유목민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하고 관계된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천방지투 마골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 중에서 재밌는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서 제일 긴 이름이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거든요. 박씨입니다.
이게 국어 선생님이 자기 아들, 막내 아들 낳고 난 뒤에 진 이름인데, 그때 이미 식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언니, 오빠들한테, 야, 니들도 이름도 붙여봐라. 했더니 이 이름이 나왔답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읽었느냐. 20대 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썬데이 서울이었습니다. 아마 우니카는 모를 거예요. 이거 무지 인기가 좋은 거예요. 뉴스위크 타임지 수준. 근데 썬데이 서울에 뭐 이게 나왔어요. 사진까지 있겠는데, 차고 나온 놈은 뭐냐면은 누나가 지었어요. 뭘 차고 나왔을까요? 불알 두 쪽 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알 두 쪽 차고 나온 놈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 나요. 얘가 지금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족보에 올라간 우리나라 주민등록에 올라간 가장 긴 이름입니다.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 형성이 되기 전에는 성씨가 한 582개 정도 됐는데 그 이후에는 250개 정도 됐다고 그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심심치 않게 외국인들 벌써 100만 명, 200만 명 이야기하나요? 그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서 상당수들이 또 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독일 사람 하나가 나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이름 하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시조가 된 거예요. 그 성씨.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씨다 그러면은 이씨 중에서 뭐 무슨 전주 이씨, 뭔씨 있고 그러는데 없는 예를 들어서 나주 이씨를 하나를 창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씨들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그렇게 이름들이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주어지는 데 있어서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서양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의해서 생기는 성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직업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우니카는 아마 잘 모를 건데 우리 때 정말 이쁜 여자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랬어요. 미인의 상징이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양복쟁이에요. 양복쟁이 후손이에요. 조상이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게 독일로 넘어가면은 옛날에 또 남자 중에서 정말 끝내주게 잘생겼네 그러면은 우리 때는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사람 진짜 아랑드롱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알랭드롱. 그 프랑스 배우인데 우니카는 끝나고 난 뒤에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봐요. 잘생겼어. 겁나게 잘생겼어. 근데 이 여자는 독일 여자인데 그 남자하고 연분이 있어서 결혼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결혼이 그렇게 썩 행복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그 여자가 이름이 뭐였냐면 로미 슈나이더였어요. 슈나이더는 뭐냐면 자른다는 뜻이에요. 트란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복쟁이라는 뜻이고 베이컨은 아실 거고 바키스토. 와이츠에커는 와이츠가 밀이란 뜻이에요. 색은 뭐냐면은 사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밀을 집어넣는 그 밀 푸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폰 와이츠에커인데 좀 이따 이제 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와이츠에커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독일 대통령이었어요. 독일은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어요. 수상은 주로 이제 정치를 맡아서 하지만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외교적으로 좀 복잡한 사안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엘리자베스 여왕이 예를 들어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하기 좀 거끄러운 것들, 티클라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미리 가서 의사타진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영국 여왕이 하는데 이 바이체커도 그런 이야기하고 수상이 엄한 짓 하면은 가끔 이빠른 소리도 하고 그래서 바이체커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 시절에 국민들로부터 생긴 것도 진짜 귀족처럼 잘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말 연시에 어떤 국민 담화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꾸짖기도 하고 국민들을 어디로 좀 이렇게 이끌어 가기도 하고 어떤 일종의 정신적인 지주처럼 그런 역할을 했어요. 쉰들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는 뭐냐면은 박피하는 사람이에요. 이
껍질을 벗기는 그 직업을 쉰들러. 파스는 이 맥주통 같은 거 있죠. 그렇지 않으면 와인 같은 거 집어넣는 빈더라는 걸 이렇게 묶는다는 뜻인데 그것도 전문 기능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여기서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게 뭐냐면은 통 만드는 사람. 근데 이게 성씨예요. 파밀리아 노모예요. 그리고 대장장이는 독일에서는 슈미트인데 이게 미국 영어권으로 가면 스미스가 되고 그다음에 뮬러 독일 가면 뮬러가 있는데 이게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면 밀러 누구냐 무엘리스터 방앗간 주인들 그다음에 슈는 슈어예요. 마커는 만든다는 뜻이고 슈만하고 똑같습니다. 이 옛날에 이 신발 만드는 사람들 슈라이버는 필경사예요. 필경사 대피라는 사람 슈라이버 스크리비스토 그리고 그 독일에 제가 있을 때 장학금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거기 가보면은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굴 까만 사람, 얼굴 저같이 이제 노랗게 잘 익어갖고 있는 사람들, 또 얼굴 허연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노랗거나 검거나 그래요. 근데 그 면접 보려고 사람을 부르니까 뭐라 그러냐면 도구는 이제 저기 시뇨리노나 뭐 저기를 프라우라고 그래요. 프라우. 그래서 프라우 엠퍼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들라고 엠퍼러? 이 저기 절대 군주란 뜻이잖아요. 다 쳐다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기다고. 그러니까 추장 딸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엠퍼러. 했던 이런 이름도 있고. 그래서 직업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외모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걸, 여기도 이제 우니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엉덩이, 찌그러진 엉덩이 씨. 기억나요, 혹시? 외모를 가지고 성주가 얼마나 성의가 없었는지 너는 엉덩이가 찌그러졌다고 해갖고 찌그러진 엉덩이 씨, 못나니 뭐 이렇게 이름을 성씨를 그렇게 붙였어요. 성을 그렇게 갖다 붙였다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슈레클리히어면은 끔찍하다는 거예요. 테루라하다는 거예요. 운거호이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파밀리아 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사람 조상이 아주 경건했나 봐요. 어떤 그 종교인이어서. 그래서 사랑의 기술로 유명했던 유태계의 심리학자 이름이 뭐였냐면 에리히 프롬이었거든요. 독일에서 망명해갖고 미국 가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 프롬이 무슨 뜻이냐면은 경건하다, 피야하다는 뜻에 그게 되고, 근맨은 아시겠죠? 모놀로 정도 되겠네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한국 에스페란티스트 카레스 노모 중에 보놀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달라진 게 사는 사람의 그 지역에 따라서 아까 다나카나 뭐 저기 혼다처럼 그래서 그러면은 부룩은 뭐냐면은 작은 시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룩 오버면은 저 시내 저편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성으로 해서 부룩 오버라는 성이 있고 바흐도 시냇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 우리는 바하 그러는데 실제로 발음 가서 들어보면 바흐 그렇습니다. 에스페란토는 리베레토라고도 하고 로요라고도 합니다. 로요의 칸타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졸졸졸졸 흘러간다는 것을 로요의 칸타스라고도 하죠. 파이어 그러면 파이로란 뜻입니다. 바흐 그러면은 시냇물이 있는데 불이 흘러가는 시냇물이 있다? 이게 뭘까요? 뭐 같아요?
이 사람들은 화산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용암이 흘러내리잖아요. 불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학자였는데 공산주의 이론이든가 뭐 썼던 사람인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뭐랄까 입시 공부하면서 포이어바흐 공부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눈이 너무 부시네. 죄송합니다. 그게 있고 독일 성 중에 걔들 발음으로는 English입니다. English라는 게 있어요. 원래 English 할 때는 여기서 쪼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식으로 하다 보니까 쪼가 붙어갖고 English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출신이 영국이라는 거, 영국계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73, 전부 다 잘 알지는 못하지. 1973년도에 애니송으로 대히트를 했던 존 덴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원래 파밀리아 노모가 도이천도프예요. 도이천은 독일이라는 거고 도프라는 건 빌라조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독일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출신이어서 원래 존 도이천도프였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가 덴버니까 자기 예명을 존 덴버로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갖고 You feel on my sense 하고 그냥 당신 가슴에 파묻히게 하고 온갖 소리 다 하고 했는데 9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디보르스에서 1980년도. 그리고 재산 때문에 엄청 싸웠는데 거의 목을 졸라서 죽일 뻔했어요. 리스트랑골리스신. 그리고 전기톱 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쓰던 이 침대도 두 쪽을 냈대요. 그 정도로 심하게 싸웠대요. 아무튼 가슴 아프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계통에는 제가 이제 스페인은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고 알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유명한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전 음악 그 클래식 뮤직 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냐면 플라시도 도밍고가 있었어요. 도밍고는 일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일요일에 태어나서 그랬는지 어쩐지 자우장 그것도 거기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가 축구 선수였는데 다리 다치고 나니까 가수로 전향해서 대히트를 한 사람이 있어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글레시아스가 에스페란토로는 글로리나가 알려졌는데 저도 그 생각은 미처 몰랐어요. 에클레지오 그러니까 프레제이어 그렇지 않은 종단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조상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차이코프스키, 스트라빈스키, 도스토옙스키는 제가 그냥 장난으로 그냥 이거 이야기하면서 옆에다가 덧붙여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전부 저쪽 러시아 계통이잖아요. 거기가 엄청나게 춥잖아요. 눈 많이 오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스키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에다까지 스키를 다 붙여줬어요. 차이콥스키, 스트라빈스키, 도스토옙스키,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에서 저저 스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귀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히틀러가 사랑했던 그 지휘자 중에 프리드리히 폰 카라얀이 있어요. 이 폰자가 붙으면 독일에서는 귀족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체커도 폰 바이체커 그럽니다. 이게 네덜란드로 가면 이게 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고흐 그러잖아요. 반고흐가 아니고 거기 가서 발음 들어보면은 판고흐입니다. 판고흐. 그래서 판 하면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브의 뜻이 됩니다. 오브. 에스페란토는 대가 되겠죠. 그래서 반담도 있고. 반담은 저 액션 배우로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이 사람이 오페라 작곡가죠. 주세페 디 베르디. 이태리로 가면 D가 됩니다. D 아니면 다가 붙습니다. D 아니면 다.
이태리는 단어나 이름에 이나 아가 많이 붙어요. 베니니, 뭐, 우리나라, 에스페란토계에도 유명한 사람 있죠. 레나토 코르세티, 파바로티, 뭐, 자우지에서 다빈치 오면은 빈치가의 사람이라 해서 다빈치가 됩니다. 이게 불란서로 가면 얘들 또 드 좋아하잖아요. 드.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 이름이 성씨가 드골이 있었어요. 드골. 드골이 있었는데 드골은 뭐냐면은 골이 이 골이 아닐 거예요. 요거일 거예요. 드골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불란서의 그 종족 중에 꽤 힘이 셌던 종족이 골족이에요. 골족. 골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골. 그리고 성씨에다가 존경의 표시로 돈자를 많이 붙이죠. 그래서 옛날에 마피아 중에 유명한 사람 넌 콜리오네, 그 대부의 주인공으로 나온 그 집안이 콜리오네죠. 넌 콜리오네.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가 쓴 유명한 소설이 나오는 주인공 돈키호테, 돈키호토. 그 다음에 돈 조바니, 어디 오페라에 나왔던 주인공. 그리고 제가 알았던 에스페란티스토 중에서 좌우지간 언어의 천재라고 하는 애, 얘같이 천재인애 처음 봤어요. 제가 독일의 본대학에서 공부할 때 거기 에스페란토 클루보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던 아주 듬숙하게 생긴 이태리 섹시가 있었어요. 근데 성씨가 프로마지오였어요. 발음 잘 해보면 프로마조죠. 치즈를 이야기할 때 에스페란토에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프로마조가 있고 독어에서 나오는 카세오라는 말이 있어요. 독어로는 케에서 그러는데 카세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여자애가 8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여자였는데 이름이 에바였어요. 에바인데 자기 파밀리아 노모를 무지무지하게 말 아미했어요. 왜 그러냐? 프로마조다고. 그래서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많이 나오는데 맥이라는 것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래서 맥도날드는 도날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맥자 대신 뒤에다가 또 주니어를 갖다 붙여요. 아들이면.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날드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제 아버지다 그러면 시니어를 갖다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스티브 맥퀸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맥퀸, 맥그리거 뭐 그렇게 되고 아들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또 아들 표시도로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저쪽 부크라파 올라가면은 안데르의 아들이라고 해서 안데르센 유명한 그 동화 작가 있죠. 안데르센 한의 아들이라고 해서 한센 존의 아들이 있어서 존슨, 맨델스의 아들이라고 해서 맨델스 존, 맨델은 유전학을 연구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맨델. 그 아들이라서 맨델스 존. 그리고 유태인 이름 중에서 슈타인이 참 많이 들어가요. 슈타인. 돌이란 뜻인데, 반드시 그 뜻은 아니겠지만, 유명한 아인슈타인, 아까 렐라티비테소에 대해서 썼던 유명한 사람, 아인슈타인, 항상 머리는 봉두남발이 돼갖고 있는 아인슈타인, 한돌씨, 아인슈타인, 루빈슈타인, 여기서부터 이제 여성들 눈이 커지죠. 루빈슈타인 그러면 루비라는 뜻입니다. 에스페란토는 루베노 그러죠. 루빈슈타인, 골드슈타인, 골드도 좋죠. 그 다음에 바인슈타인, 바인은 비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있었어요. 옛날에 70년대 유명한 팝송 가수 중에 미국 가수 중에 닐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명인 줄 알았더니 다이아몬드 씨가 있어요. 여자가 성씨가 다이아몬드면 그 여자한테 다이아몬드 선물할 필요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이름 중에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유럽 가보면은 컵을 파는 집에 가면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영이 순이 해갖고 그 이름이 써있는 컵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생일 선물로 잘 사줘요. 걔네들은 이름이 되게 성경에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길 지나가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이다 그러면 톰 하면은 뒤돌아보는 애들이 꽤 많겠죠. 줄리라고도 마찬가지고 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컵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만약에 이걸로 컵 만들어 놓으면 망하겠죠. 이름이 너무너무 달라나서. 절대 유로라고 써 있는 컵을 어디서 살 수가 없겠죠. 인홍이라고 써 있는 것도 없을 거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이름들이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겉으로 보기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이름이 다르게 발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헨리인데 프랑스로 넘어가면은 엉리가 되고 그 다음에 독일로 오면 한스가 되고 영국 쪽에서는 앤드류인데 프랑스로 가면 엉드레 이쪽에서는 존 그러는데 독일 가면 요한 그리고 이게 프랑스로 가면 정 요트에다가 수페로 시그노 붙이는 그 발음입니다. 독일 애들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헷갈리게 만드는 건데 프랑스 애들은 고 발음하고 요 발음하고 똑같이 발음하는 거 아시죠? 정. 그 다음에 이게 동구권으로 가면 얀이 됩니다. 얀. 이번에 그 100주년 기념할 때 그 필리핀 얘가 게니아 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언어의 천재다고 불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유식하게 하는데 이름에 스탈린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너 스탈린이라고 하는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여 녀석이 알고 보니까 거짓말했더라고요. 얘가 공산당원이래요. 스탈린 이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탈린 지가 좋아서 지가 넣지를 않는데 자오지한 지 친척이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요건 조금 더 추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직접 만나면 토르투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르투레 엔케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놈이 저한테 거짓말했거든요. 이 공산당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뭐 지침이니까 별로 이야기할 건 없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을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사실 오스트리아 애들이 굉장히 이 여우 같은 애들이에요. 못된 짓 둘이 합작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히틀러가 독일 놈이 아니에요, 원래.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네, 그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출신이 와서 독일의 수상이 되었다는 거.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인데, 그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써서 그렇지 히틀러도 참 알고 보면 똑똑한 놈인 거거든요. 엄청난 선동가고죠. 엘스타라 데마고고죠. 취카네마 데마고고죠. 근데 어찌됐건 히틀러가 유일한 히틀러 씨는 아니었겠죠. 많은 사람이 히틀러 씨였겠죠. 근데 히틀러 때문에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히틀러 그러면 사람들 치떨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아예 인정을 해줬대요. 집단으로 나 히틀러 성 버리겠다. 그래서 나라가 전부 다 받아줬대요. 원래 성씨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름은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없어진 성씨가 히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마하니 누가 이완용이니 김일성으로 자기 이름 지려고 달라들진 않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름 중에서 재밌는 게 자기가 스스로 했는데 이름 붙일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성인이나 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걔들이 좀 풍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박왕이라 그랬는데 오나시스 저기 그리스 출신 선박왕이 있었는데 자기 나라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 엄청 좋아해갖고 자기 이름 앞에다가 두 사람을 거창한 사람을 붙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 하고 했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25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수페르 올레오 탕크 쉬포 이 에스페란토도 이 교차거 성질이 있어요. 갖다 붙이면 좋아요. 독어도 그런 게 있거든요. 독어도 막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 뭐 엄청나게 큰 건데 소위 슈퍼 대형 유조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페르 올레오 탕크 쉬포 이것이
개인이 처음으로 가졌던 사례래요. 이건 국가나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몬테카를로에 카지노도 갔고, 호텔도 갔고, 극장도 갔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란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거든요. 거기도 정치가 썩어 있기가 말도 못해요.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그 이태리도 그 트럼프 못지않은 애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이제 지금 물러났는데 온갖 스칸달로에 말도 못했고. 근데 그리스도 에우로파 운이오에 가입하면서 재정 상태를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었거든요. 근데 걔네들끼리도 지그들끼리끼리 해먹는 그 그룹화 에고이스모가 말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 단어가 에스페란토로 카미졸로라고 그럴 거예요. 지그들끼리끼리 해먹는 애들이 있어요. 클리코라고도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 걔네들인데 하도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비행기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이 오나시스한테 야, 좀 이것 좀 인수해라 해갖고 심지어 비행기 회사까지 그 시절에 그렇게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씨 일가한테 나라에서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그렇게 했었죠. 국적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었죠. 근데 어찌됐건 그 온갖 것들 그 뒤로 이제 그 제클린하고 결혼하고 거기 때 재밌던 그 재미라고 보기보다는 사람이 갖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허영을 부리나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게 오나시스가 선박 왕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런 그 요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클린이 특히 좋아했던 것이 타조 알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로 타조알을 공수를 해가지고 쾌속선으로 그 요트까지 배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후라이에서 드셨대요. 그 정도로 살았는데 죽고 난 뒤에 1975년에 죽었는데 그때 돈으로 자기 재산이 5억 불이었다 그러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한 50조, 최소한 50조 이상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옆으로 조금 세긴 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파밀리아 노모에다가 갖다 붙인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붙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성씨와 관계된 것은 원래는 제가 김씨가 아니고 금씨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이성계가 자기가 이씨인데 이씨가 오얏이씨라 그러죠. 오얏이라는 건 오이란 뜻이, 가만히 있어봐. 프루노죠. 블루머죠. 그렇죠. 그것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금은 금이잖아요. 오로라잖아요. 오로. 그러다 보니까, 야, 니들이 무슨 금씨냐, 이놈들아. 오늘부터 김씨로 해라. 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금으로 그때 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좀 권력 좀 쥐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금진호 씨라는 사람이고, 장관을 지냈을 거야, 아마. 금진호 씨가 있고, 금란세 씨가 있고. 밑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그 성씨와 관계되는 그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할까 말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 시간이 많이 되나서. 근데 이게 에스페란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놓으시고 하면서 그냥 내친 집에 설명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가미는 에스페란토에 가모라는 단어가 있죠. 뭔가 파스코나 뭐 이런 것처럼 많다는 뜻, 결혼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래서 모노라는 건 하나고, 모노가미오 그러면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moro ao leger sistemo lau que viro ne povas havi pliol unu edzinon samtempe kai inverse. 그 이야기는 남자가
남자가 하나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부인을 한 사람 이상 둘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가 일부 일처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인류학과 사회학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불안전한 결혼 제도가 일부 일처제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일부 일처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청동기 시대 이후로 잉여 재산이 급속히 불어나면서부터 남자들이 남자들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내 씨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걸 물려주려고. 그리고 다른 종교 이유에 의해서 소위 일부 일처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이나 그렇지 않은 본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잡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안으로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계약결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학결혼이 가장 성행하는 데 중에 하나가 유명 연예인들 내지는 부자들. 이번에 지금 트럼프 부인도 이미 이혼 서류 다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래서 퇴임하고 난 뒤에는 곧바로 이혼하기로 했다는데 백악관 들어가면서 그 이혼서를 작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퇴임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곧바로 헤어진다.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개는 내용이 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할리우드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분배, 나중에 머리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폴리가미오라는 건 폴리는 여러 개란 뜻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나라 말로 이게 지금 적당한 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도 있고, 여자가, 1차 다부제,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다처 일부제. 다음 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것이 있기는 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사람이 이 봉건제가 무너진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석군이라도 계속 자손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애들이 분가할 때마다 땅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한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나오는 땅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도시로 가게 되면 도시에서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도 있었고 도시에는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도시로 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에 도시가 형성이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형이 예를 들어서 죽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 재산이 부인한테 상속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재산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거나 그러면은 형수를 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재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폴리가미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폴리는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란 뜻이고 기니가 붙으면은 여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기니오 하면은 스타트 데 비로 하반타 플루라인 에르지노인 저쪽에 아랍권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쪽 아프리카나 이쪽에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부족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까지도 허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쪽도 그게 있었죠. 예전에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근데 부처님 시대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은 그게 남들은 보면은 이야 부인이 많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주 죽을 지경이라 그러죠.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안드리오 있었는데 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에스페란토 여성 회원 중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그러더라고요.
아직 뭘 잘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머리 아픈 것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안드로 그러면은 원래 어원으로 남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안드로메다가 있고, 그래서 폴리 안드로면 남자가 여럿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일처다부제? 일처다부제. 예. 네, 일처다부제.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성인 교육학을 이야기할 때 안드롤로고라 그러거든요. 안드롤로기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여성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 누구야 사임당 그러면 그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머물렀던 그 집 사임당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도 지어주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드로라는 것이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고 사람이 곧 안드로고 그래서 안트로폴로기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폴리안드리오가 그런 어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네. 아이 참네. 목이 아파 죽겠는데. 엔도 하면은 안쪽이란 뜻입니다. 감이라는 것은 결혼이란 뜻 내지는 감 하면은 저쪽 유전 쪽하고도 세포하고도 관계되는 말입니다. 감. 엔도가미가 있고 엑소가 있는데 엔도는 안쪽이란 뜻이고 엑소는 바깥이란 뜻이고 그래서 엔도가미 같은 경우에는 종내혼입니다. 족내혼 내지는 종내혼 내지는 족외혼 종내혼 그런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셀로가 컨셀비 푸란 쌍곤 뭐가 푸라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푸라 쌍곤 왕족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상도 안 되는지만 저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지는 지금도 얘들은 사촌하고도 결혼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것이 유전병들이 많이 있죠.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뭐라고 썼냐면 프로 게오그라피아 엔페르미죠. 옛날에 제가 영화 한참 빠지고 다닐 때 봤던 영화가 7인의 신부라는 그 뮤지컬이 있었어요. 거기서 7명 있는 그 가족이, 머스맘만 7명이 있는 가족이 있었는데 장가를 가야 되는데 여자가 없는 거야. 근데 여자가 많은 동네가 산골 안에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여자 6명을 납치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도망 나오면서 총을 빵빵 쏘아대니까 계곡길이 있었는데 계곡에 있는 눈이 몽땅 쌓여가지고 이듬해 봄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뮤지컬의 소재로 다뤄질 정도로 그런 일이 예전에는 빈번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은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혈통 유지 차원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있는 사람들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70년대만 해도 동네 안에 전부 옹클로, 쿠지노, 쿠조 뭐 이렇게 해서 엮어지는 그 인적 관계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집성촌 같은 것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집성촌이라고 해도 사촌끼리랄지 뭐 동성동본이랄지 이런 건 상상이 안 됐던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을 종내혼 내지는 족내혼 해서 엔도가미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성씨하고 관계가 돼서 제가 알도니를 해놨고 엑소가미오는 이게 일반적인 거죠. 목적은 뭐냐? 아키리플리 보나인 게노인입니다. 목적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말하자면 게노티포를 바리이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양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은 멀리 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안 됐지만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겼느냐. 특히 여러분들 아세요? 에스페란티스토들 사이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30% 이상입니다.
오. 그래서 인테르나츠야 파로들이 많아요. 이오코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사고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데즈린다전지 그라툴린다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테르나츠야 파로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게니올로가 나올 수 있는 크보토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전학으로 보면은. 왜냐? 전혀 다른 새로운 유전자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에스페란토를 그렇게 하려면은 겁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엘로크 벤타 해요. 그 포르티우 스트라테기 오니 베조나스 두 리메도인 우누에 엘로크 벤테죠. 오니 데바스 파울리 플루에 minimume kilmi. Tiusas minimumo. Tu per tio mini diras mi parolas flue, sed minimume. Kai dua estas fizika strategio. Pri tio mi ne plu mencios. Vi scias jam sufiĉe bone. No, koran dankon. Se you havas demandojn, estas ĉiam bonvenaj.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긴 내용이었는데 다nkon.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감사합니다. 또 서양의 이름들에 대해서도 많이 속속들이 진짜 다 파헤쳐서 듣는 듯한 느낌에 굉장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분들 계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들으셨는데. 크로코딜리 해도 다른데니까 원 없이 하세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꼭 멍석 깔면 조용하더라고. 마테나? 네? 도테네? 기알네? 아미라? 한 맺혔을 텐데. 겨우너게 크로코딜리 하고 싶은데 맨날 나한테 시달려갖고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기 워낙 그 유럽어가 다 라틴어에서 와서 그렇게 비슷한 거죠? 그 원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름 뭐 똑같은 존인데 어디는 요한으로 네. 있고 뭐 이런 거에 원형. 대해서 원래는 어떻게 원형. 읽는지 원형 이렇게 저는 좀 게오그라피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 한국에서도 중국성이 한국으로도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Mi forte recomendas al vi mem esploro, ĉar mi ne plu havas apetiton por esplori pri familia nomo. Mi perdis volemon pri tio.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하기는 곤란하지 싶어요. 그 이전에 그리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더 옛날에 인도 유럽 어조 그 사람들이 어딘가 뭐 모여서 살았지 않을까. 먼 옛날이니까 그렇게 짐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히틀러한테 그렇게 핍박받았던 그 집시들이 원래 인도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돌아다니는 영역들이 엄청났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삶의 여건 자체가 굉장히 척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움직였잖아요. 집시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리안족 해가지고 뭐 독일 애들이 그러고 다니고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로들 많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얽힌 것도 많고 우리가 뭐 가깝고도 먼 일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85년도에 그때 이제 독일에 갔을 때 그때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그 세계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까운 데서 이오코가 있었어요. 말이 잘 통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에스페란토가 잘 이렇게 전파가 안 되는 이유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어려워서.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첫 번째는 자메노프 형님한테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건 인테르나치오 링구부가 아니에요. 에우로포 센트라 너무 유럽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코피 터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데 조금만 하면 되겠지 어린 반푸러치도 없어요.
한참 코피 터지게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코무니케만 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강요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갑질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데스포테마해요. 성인이 도를 깨쳐서 그야말로 도를 깨쳐서 신의 가르침대로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치이고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의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질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질을 해대고 온갖 갑질들을 해야 되는데 또 갑질의 대명사가 이 트럼프 할배잖아요. 그 나이 먹고 마지막까지 추한꼴 다 보이고 이러고 앉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갑질이거든요. 온갖 갑질. 아쉬운 것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뭐 굉장히 재능이 있어서 돈 많이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말아먹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가지고 거의 손짓고 헤엄치다시피 했어요. 이건희 씨하고 비슷해요. 이건희 씨도 본인이 뭐 얼마나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삼성 내 임원들이 다 싱크탱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건희 씨가 해놓은 거 거의 없거든요. 그 다 그렇게 포장해서 모임 있을 때마다 저 기자들한테 돈 봉투 다 주고 삼성 내에서 또 삼성 비서실에서 적당히 알아서 했지. 지금 그 아들인 이재용이도 마찬가지. 이재용이도 엄청나게 말아먹었거든요. 이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좀 나았던 거지. 자, 어제 이야기가 조금 돌았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에스페란토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이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쉽게 언어 소통의 용조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제일 설득시키기 어려운 집단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에센소 가 에스톤테소 델라 링고 인터나차에서 거기 자메노프가 썼던 내용인데 어느 날 포텐술로들이 딱 데치디 해가지고 오늘부터 에스페란토를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스페란토가 세계어가 국제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집어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돼서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에스페란토 했다는 것 때문에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집에서 재워주고 파스포르타 세르보 어린 반푸르치도 없어요. 동지의식 택도 없어요. 거의 호마라니스모 들어가 있고 어떤 동지의식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작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다주는 아반타주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쉽게 친해지고 일단 마음부터 열리잖아요. 에스페란티스토 그러면은 뭐 베르다 쌍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일단 마음부터 열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뭐 짧은 단어 하나만 주어 섬겨도 서로 그냥 가까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스페란토가 국제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교에 교육기관에 도입하는 것 외에는 안 됩니다. 유럽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에스페란토가 기본적으로 바탕을 라틴 데베나나 소위 하기는 그냥 알파베트 데베나 링구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에스페란토 운동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철도 노동자 연맹도 있고 뭐 블린둘로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뭐 언론계통 사람들도 있고 걔네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니까.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그 계통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말 지긋지긋하게 못하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걔네들하고 충분히 해볼만 해요. 들이댔다가 저한테 배우고 간 애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끼리 이야기.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 때, 그거 할 때 참 기분이 괜찮아요. 눈 퍼렇고 얼굴 허이면 우리는 이 꼬부랑으로 된 것만 말만 하려면 벌써 쪼그라들잖아요. 아무리 해도 걔네들한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에스페란토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걔네들은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말 우리가 동지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참 우리가 이 나이 먹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빼놓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평생교육 제대되지만 택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지적인 활동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것이 언어거든요. 이거는 어렸을 때 특히 제가 제 딸내미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데 어렸을 때 얘가 9살 때부터 그때는 이제 보육원이죠. 보육원 9살 때, 9개월 때부터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구하고, 저 엄마한테는 제가 신신당부했죠. 유학생들 애들 중에서 한국말 못해가지고, 엄마 아빠 공부 끝났는데 한국 돌아와갖고, 한국말이 안 돼갖고 왕따 당하고 고생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도구 좀 어려워요. 근데 독어를 애들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요, 집에서도. 그럼 자기들은 그냥 알아듣고 되지도 않는 토막 독일어 하고 그렇게 하고 한국말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거기 가서 교육학 했고 그러니까 실험도 해볼 겸 해가지고 실험을 해본 것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집사람한테 제가 신신당부한 것이 얘가 독어로 하면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철저하게 한국말로만 해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가서는 독어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지 엄마하고는 한국말하고.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에스페란토 배운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말을 차라리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 급하면 옆에다 사전 끼고 지금 그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여건 좋아졌죠. 핸드폰에다가 바로 그냥 전자사전 들고 다니고 그때는 전자사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파란 에스페란토 사전 들고 다니면서 다 일일이 찾아봐가면서 애하고 이야기해 가면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3개국어를 얘는 배운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빠는 그게 이제 에스페란토인지도 몰랐죠. 아빠는 자우지간 엄마하고 뭔가 다른 말을 해. 근데 엄마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빠하고 하려면 난 아빠하고 그때 이제 얘가 2살 되기 전까지는 주로 저우고 있었거든요. 집사람 공부하러 나가고 그러면 제가 얘를 주로 데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얘하고 어차피 놀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육학의 이론에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그 이론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국어가 충분히 자리 잡았을 때 가르쳐야지 혼란이 없다. 그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악업발이 센 애들이 지금도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거든요. 제가 읽어본 제가 타임지에서 읽어봤던 것 같아요. 타임지에서 읽어봤던 거에 뭐가 있었느냐면 외교관 자식이 있는데 8개국어, 9개국어 외교관들 자주 돌아다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가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험을 한번 해봤죠. 이것이 맞을 거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영향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향을 주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서길수 교수님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데나스카로 가르쳤거든요. 그걸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딸한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3개국어. 지 엄마가 제가 딸내미하고 이야기하면 지 엄마가 못 알아들으면 거기서 바로 동시통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이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겠지만 카타리나 코바츠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이 거의 지금 9개국어인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러죠. 카타린 코바츠 같은 경우는 헝가리 여자인데 아들하고는 에스페란토 했고 그 다음에 사는 데가 네덜란드고 그 다음에 남편은 불란서 사람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쓰여지는 말이 4개국어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얘가 또 바탕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배우고 카타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폴란드 말하고 헝가리 말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인접해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에스페란토를 특히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그쪽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유창하게 구사하고 저기 밖에 나가서도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하려면은 그 정도가 되려면은 교육기관에다 집어넣어서 조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쓸데없이 영어 한다고 박 터지고 또 무슨 중국어 한다고 박 터지고 좀 있으면 뭐 일본 한다고 하고 이럴 필요 없이 집어넣으면은 집어넣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에스페란티스트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말이 통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말이 통하면은 제가 이오코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일본하고 가까운 뭐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 그러잖아요. 유럽 애들 이오코에서 팍 터지게 싸워요. 말이 안 통하면 대충 저기 단어 몇 개 주워 섬기고 말 건데 아주 온갖 소리 다 해가면서 밤새도록 싸워요.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말이 잘 통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좋은 꼴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도 에스페란토 배워놓으면은 숫자가 적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이 아반타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Pli ol suficie indas diligente lerni Esperanto. 그래서 저 정년 퇴임하고 겁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 충분히 인다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근데 오늘 인다가 얘기 안 들어왔다. 자기 이름을 인다로 지어놓고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하나도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놓으시면 그 이상의 것을 충분히 프로피트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에스페란토 운동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에스페란토를 선도했던 사람들이 내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에스페란토 한 사람들이 나름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분도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 아시아 쪽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에스페란토 쉬워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면서 정작 우리가 발부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루에 해야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플루에 하게 말하네? 이걸 보고 그 자체가 컨빈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열심히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름 이야기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넓어졌습니다. 제 주특기가 그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뭐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아무도 없이 조용하게 지금 네,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오늘 프로그램은 이렇게 마치고 그다음에 내일 또 뭐 늦게 들어오신 분이나 또 오늘 있었던 내용 중에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급하게 영상을 편집을 해서 내용만 알차게 꾸려서 내일 오후 3시에는 1시간에서 이제 영상 편집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그 정도 다시 재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참가를 하신 분들은 다시 안 보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짧지만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때그때 적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궁금했던 것도 있고 또 찾아보실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내 시간이 되시면 다시 이제 재방송 보셔도 좋고 그다음에 오늘 이후로 좀 찾아보신 게 있으시면 내일 같이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고구려의 마골 비성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이제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오히려 정말 신선하게 느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좀 찾아보고 또 내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도 에스페란토 발음으로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약간 이제 에스페란토 운동적인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내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렇게 다른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하잖아요. 이름 부르는 거. 저희가 이제 주제가 이름이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 인다 이름도 나왔는데 에스페란토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우니카라고 소개를 하면 프로비를 해봐라. 너가 얼마나 우니카한지, 네가 왜 우니카하며 너의 본명 이름이 우니카하고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3시부터 조금 넘게까지는 이제 비디오 재방송이 있을 거고요. 4시 반부터 3시부터 3시 반, 4시 반, 4시 반이죠.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이제 서준희 소회장님께서 이제 이름에 대한 발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는 제가 이제 뭐 다른 이란이나 스페인이나 또 다른 미국이나 저희 이제 시간이 오픈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들어와서 한국 이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약 내용을 질문이 들어오면 한국 이름은 이런 게 있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쿠티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오면 응답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에스페란토로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한국어, 그 지역 언어. 사실 저는 뭐 이제 뭐 지방이죠. 이제 뭐 전라도나 사투리까지도 다 포함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국어가 기준인데 이제 에스페란토로 질문이 오거나 혹은 뭐 이란 사람이 페르시아어로 만약에 질문을 한다라면 이란 에스페란티스토가 에스페란토로 번역을 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시간이 내일 4시 반부터 6시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참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몇 마디만요. 여기 말씀하십시오. 그 채팅창에 올라온 것이 몇 가지 중요하게보다는 재밌는 것도 있고 그 아까 그 독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마 무슨 이름이 B자가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담양빈씨랍니다. 담양빈씨고 저기가 나주가 아니네. 담양빈씨 맞아. 담양이고 그 다음에 예사님이 올려주셨는데 스키 제일 잘 타는 사람이 잘 타 스키대요. 잘 타 스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발음 가지고들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한때 그게 있다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 박치가 있고 음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걸 교정을 하는데 머리 위에다가 바가지 하나씩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박자나 그 구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제 친구 녀석 중에 노래를 부르면은 2박자가 늦는 애가 있었어요. 노래방 가면 항상 그래요. 근데 걔는 씩씩하게 처음부터 2박자 늦게 오고 2박자 늦게 끝나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이 가니까 1박자로 줄더라고요. 이 집 박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제가 만나보질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 나름대로의 박자감이 있고 노래방의 박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바로 쌈템픽이라 하는 거예요. 싱크로니즈 하는 거예요. 음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기 음이나 자기 박자를 듣기 시작하고 그걸 속에서 받아들이면은 그걸 맞춰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발음에다가 아플리키를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머리 쥐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어느 나라 말을 가르쳐도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머리 아프게 제대로 발음 안 되는 유 발음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 가르쳐 놓으니까 뭐 금방 따라하죠. 뭐 발음을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발음 어려운 것 중에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발음 중에 제일 어려운 발음이 아랍어 발음이거든요. 헛소리가 한 7, 8개가 되는데 저도 그래도 언어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서 잘 배운다 그러는데 꿈도 못 꾸어봤어요.
헛소리가 이 나오는 부위가 다 달라요. 자꾸 아예 꿈도 안 꿨는데, 근데 걔네들은 엄마 품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그걸 이제 교육학에서 백지설이라 그래요. 타블라 라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타블라 라사는 아닙니다. 백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밑그림은 그려져 있거든요. 그 밑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유전인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 그 위에다가 사회화시킨 그 정보들이 거기에 새겨지는데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배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놓고 보면은. 한 가지는 애들이 어렸을 때 잠들이 무지무지 많잖아요. 애들이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요. 제 딸애가 전라도 말로 구자바다 그러는데 얘가 말도 못해요.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애가 엄청나게 활동적인데 제가 어렸을 때 얘를 주로 봤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이 젖먹이 꼬물꼬물하는 놈을 이 가슴에다 안고 전화를 받는데 막 온 몸을 뒤틀고 난리칠 판인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요놈이 제 입을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걔들 그 관찰력이랑 어마어마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걔들이 그것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편견을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는 자기 틀이 있단 말이에요. 말에 대한 발음에 대한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없으니까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종교적인 용어를 써서 하자면 무아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아직 아가 제대로 이덴테소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상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인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발음을 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특정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본인이 확연하게 알기 전까지는 그 버릇이 계속돼요. 어떤 발음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내에서 인터프레티를 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발음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녹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어폰이나 헤드폰 끼고 자기가 발음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상대가 하는 소리하고 비교해봐서 어느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나를 알기 전까지는 발음 절대 교정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정말 제가 옆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봤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교정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요.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틀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한 이야기가 그 소리가 그 소리였어? 하고 알아듣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속에서 알아듣기 전까지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교정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ዡ르날 내지는 숑글리라 그러죠. 이 공 가지고 던지고 하는 거 숑글리. 그 조 발음을 가장 늦게 배웠는데 어느 날 감이 딱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맨날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감이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넘어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아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안 보이네. 그새 퇴근하셨나 봐. 그 양반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정작 안 계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제스레 오늘 비더. 참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지스레 비더.
예. 네.